안녕하세요. 저는 로운세무법인 조한나 세무사입니다. 네, 자금조달 계획서라 함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즉, 내 돈으로 구입할지 남의 돈으로 구입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금 원천을 자기 자금, 즉 내 돈으로 구입하겠다고 설정을 하셨다면 먼저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 명의의 예적금 중 증여 혐의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와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 누락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증여나 상속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타인 돈으로 자금 원천을 수립한다면 대출 성격에 따라 담보대출, 지인 및 신용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인척 간의 대출로 구분하여 차용증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이 경우 명심해야 될 점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신고된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취득자금이 전세금이었었던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취득자금으로 쓰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이 증여세에 신고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안 됐었던 금액이다 보니까 전세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취득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10억 원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였는데 8억 원만큼만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법에 따르면 20% 2억 원의 추정 배제 요건이 있다고 하니까 8억 원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증여 추정 배제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증여가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전액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절세 방법으로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의 증여세를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기본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인척 간에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10년 단위로 해당 금액 내의 금액을 증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이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계산되는 구조인데요. 이때 관련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은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의 자산가치 증가분만큼은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30%에서 40% 정도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할증된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불리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각각 1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총 2천만 원만큼 세금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300만 원만큼 30%가 할증된 1,300만 원만큼만 세금이 부담되므로 총 700만 원 정도 절세 실익이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라 함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을 할 때 여기에 담보 설정된 금융채무나 임대보증금 등이 같이 있는 경우에 함께 증여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세액계산 시 증여한 금액 중 담보된 채무만큼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0억 원 중 만약에 8억 원만큼이 담보 설정된 채무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중 8억 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 차액인 2억 원만큼은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누어 계산되다 보니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에는 별도로 중과세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지만 만약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서 걸려있는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된 채무만큼도 채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원리금 상환 등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대비하셔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을 절차를 통해서 조사 당시 인정받았던 채무에 대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마다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시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환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자녀가 차입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해서 증여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세무조사가 끝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채무로 부모님이 빌려준 돈으로 입증을 했으나 요금액만큼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딱 명심을 하시고 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본인의 신고된 원천으로 세금 신고를 하신 금액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1년 후에 추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세는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고 가산세만 하더라도 본세의 30%에서 50%까지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증여세가 무신고로 적발된다면 본래 납부했어야 되는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데 가산세는 왜냐하면 무신고인 경우에 기본 20%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면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9.125%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해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로 추징이 되게 된다면 세액공제는 물론 가산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이 경과하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일반적으로 30%에서 부당 무신고인 경우 50%까지도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확인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 정보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FIU 정보 등을 통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적시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세금을 관련돼서 상속세 신고할 때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전세금을 보조를 받으셨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증여받은 보증금만큼을 임대인한테 아버지가 입금을 해주는 구조로 된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임대금을 전세가 만료돼서 받을 때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계좌 내역은 10년간의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큰돈이 고액이 금액이 아무래도 일정 시점에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상속인 분들께 이 금액이 출금된 사유가 뭔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금액은 오빠가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반환도 오빠 명의의 계좌로 반환이 됐나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빠 명의의 계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출금은 했는데 그 부분만큼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추적을 거친 끝에 아들의 보증금을 대신 불입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 전세금을 불입했었던 시점으로 사전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전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줬었던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행복한 고민인데요. 강남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증여를 받겠습니다. 좀 사심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부동산 금액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공제 혜택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의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전증여를 받아 만약에 이제 아버지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10년 이전에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평가된 금액만큼만 상속세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증여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비슷비슷하거나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상속세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세 때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는 판단됩니다. 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자녀분들에게 증여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해명 안내문이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직접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수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